네, 공무원 통계학 강의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 3단원 대표값과 삼포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값과 삼포도 통계학적으로는 요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맨날 또 그림 그리죠. 그쵸? 모집단 알고 싶은데 모집단 못 구하니까 뭐해? 표본 뽑아서 구하기로 했잖아. 그쵸? 그래서 뽑은 표본으로 다시 모집단 뭐 한다고? 예측한다고. 어쨌든 모집단도 뭐 1번부터 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자료가 있을 거고, 표본도 내가 뭐 1000개 뽑는다 그러면 1번부터 2번부터 해갖고 1000번까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뭐 1000개나 표본 뽑아도 뭐 1000개, 모집단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치면 이게 5천만 개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통째로는 우리가 어떤 뭐 뭔가를 발표하거나 뭔가를 설명하거나 뭔가를 해석할 때 힘이 든다. 그쵸?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료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값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정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자료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정보로 만들어야지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뭐 월급은 1번은 몇이고 2번은 몇이고 3번은 몇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의 평균은 뭐 200만 원입니다. 그쵸. 뭐 요렇게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지만 이 자료를 뭐 할 수가 있어?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요 정보를 통계학에서 뭐라 그래? 대표값과 삼포도, 이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 놓은 그 하나의 값을 뭐라 그래? 대표값과 삼포도라 한다. 그 대표값은 뭐야? 이 자료의 가운데가 어디냐? 그쵸. 이 자료를 가장 대표하는 숫자가 몇이냐? 그쵸. 그게 바로 대표값이고. 그쵸.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야? 평균을 가장 많이 쓰죠. 그다음에 삼포도는 뭐냐? 삼포도 어차피 뭐 뒤에서 배울 테지만 대략적으로 삼포도는 뭐냐? 이 가운데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쵸. 평균에 애들이 모여 있느냐. 사람들이 월급 평균 대부분 다 200만 원 근처, 뭐 19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대략 이렇게 버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갖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돈 아예 하나도 못 벌고 0원 벌고, 누군가는 막 100억씩 벌어가고, 그쵸, 월급으로. 그쵸. 이렇게 심하냐? 그쵸. 이런 걸 알 때 삼포도를 사용하게 된다. 되시죠? 그 때문에 대표값과 삼포도는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그쵸, 표본이면은 또 표본도 1000개도 많잖아. 그쵸? 이런 자료들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야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요약된 하나의 값을 뭐라 그래? 대표값과 삼포도라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되시죠? 자, 요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계학 시험을 푸는 우리 입장에서 대표값과 삼포도 55문제나 나왔다. 10년간. 되시죠?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죠. 21년 7급 빼고는 거의 매년 그 진짜 두 문제, 뭐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진짜 많게는 6문제까지도 나온다. 그쵸? 그럼 요 단원이 안 되면은 그냥 6문제 다 틀리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그리고 몰려 나온다. 보통 4문제씩 막 이렇게 몰려 나오잖아,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 나오는 각각의 값들 있잖아. 평균, 뭐 중앙값, 분산, 뭐 변동계수, 공분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죠. 그렇죠.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뭐라 그래?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각 통계량의 의미, 그다음에 각 통계량의 성질들까지만 알아주시면은, 요까지만 알아주시면은 이 대표값과 삼포도에 나오는 문제들 다 웬만하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쵸? 여기 대표값과 삼포도 뒷부분 통계적 뭐 가설 검정, 뭐 통계 분석, 얘네들에 비하면 요 앞부분은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주면 오히려 고맙다, 땡큐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대표과 3포도 문제가 많아. 아, 오케이, 오히려 좋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값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바로 평균이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만 갖고 나오는 문제는 별로 안 나왔지만, 그쵸. 근데 뒤에 나오는 모든 뭐 통계, 분석, 가설, 검정 다 뭘로 해? 평균으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몰라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의 평균을 알고 있다. 그렇죠.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값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료의 중심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라고. 그렇죠. 자료의 가운데가 어딘지를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이 대표값이다.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야? 평균이죠. 민. 영어로 민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균,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할 때 쓰는 평균은 뭐냐? 산술 평균이다. 그쵸? 평균 어떻게 구해? 모든 자료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있어.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쵸? 뭘로 나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쵸? 내가 시험을 봤어, 오늘. 근데 70점 맞고 두 번째 과목은 90점 맞았어. 야, 그럼 너 평균 몇인데? 70 더하기 90 나누기 2에서 몇 점이야? 80점이야. 자, 요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평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쓴다고. 그리고 평균의 의미를 좀 생각해 주면 좋아. 평균은 뭐야? 내가 시험 과목 이렇게 두 개 봤는데 얘네 두 과목의 점수가 똑같다면, 그쵸? 점수가 평등하다면 각각 몇 점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 벌긴 버는데 각자 서로서로 다르게 벌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약에 똑같은 돈을 나눠 가진다면 그게 얼마일까? 그쵸? 다 모든 거를 균등하게 만들어 준다면 얼마일까가 바로 그게 뭐야? 평균이라고. 되시죠? 평균의 의미 뭐야? 서로서로 다른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을 만약에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면서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면은 하나하나 값들은 몇 점이어야 될까? 얼마여야 될까?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이라고. 되시죠? 그게 산술 평균의 의미였다. 자, 근데 평균은 문제가 있어. 그렇죠? 평균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너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 평균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220만 원 뭐 이렇게 벌고 있었어, 사람들이. 그쵸?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명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들어왔어. 그래서 "얼마 버세요, 월급?" "아, 저 1조." 이렇게 말한 거야. 그쵸? 그럼 이거 갖고 뭐 해? 평균 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일론 머스크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 회장님으로 할까요? 삼성 회장님이 들어왔어. 1조 번대. 그쵸. 그렇게 해서 평균을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의 평균은 뭐 1,300억 입니다. 자, 이런 뭐에 의미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자료가 왜곡되잖아. 그쵸. 이렇게 무슨 값? 극단적인 값. 통계학에서 이런 극단적인 값을 뭐라 그래?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치의 평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값들이 들어가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거 갖고 평균을 구하면은 이 평균값이 이 자료를 잘 대표하지 못하게 되죠. 그쵸. 왜곡돼 버린다고. 되시죠? 요런 평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온 아이디어 뭐냐? 10% 절사평균이다. 뭐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뭐 20%일 수도 있습니다. 절사평균은 여기 퍼센트는 연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뭐다? 절사평균을 하면은 그나마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절사평균은 뭔데?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 그죠? 크기 순으로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10% 절사평균이라면은 위아래에서 10%씩 잘라내는 거야. 그쵸? 위에서도 10%, 아래에서도 10%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지워버려. 이 자료에서 뭐해? 삭제해버려. 그럼 너무나도 작은 값, 너무나도 큰 값은 뭐 하겠어? 삭제돼서 날아가겠죠. 그쵸? 그럼 남은 자료가 몇 퍼센트야? 80% 갖고, 그쵸? 이거 갖고 다시 뭐해? 평균을 구해. 이게 바로 뭐야? 10% 절사평균이라는 거다. 되시죠? 자, 다시 절사평균 언제 써? 너무나도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그냥 얘네 갖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그쵸?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값이 왜곡될 것 같아. 평균이란 값이. 그쵸? 그럴 때는 자료 이상치가 되는 값들을 좀 삭제하고 제거하고 평균을 구한다. 되시죠? 그게 바로 뭐다? 절사평균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사평균 뭐 당연히 매번 쓰면 좋겠죠. 근데 절사평균을 또 현실에서는 또 그래도 덜 쓰는 이유, 평균보다는 덜 씁니다, 절사평균을. 왜냐? 자, 우리가 조사한 자료라는 게 있잖아. 그쵸? 자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다 값어치가 있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 줘야지 좋은 통계량입니다. 좋은 통계라고. 그래서 자료를 내가 100개 조사했는데 100개를 다 활용해야지. 자료를 100개 조사했는데 80개만 써. 그럼 좀 너무 아깝잖아, 그 20개들이. 그쵸. 20개도 또 어딘가에 뭔가를 할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현실에서 뭐 통계나 뭐 각종 연구나 보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자료를 다 사용해서 평균을 사용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너무 극단치가 있을 때는 걔네들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막 10% 절사평균처럼 막 10% 완전히 뭉뚱그려서 다 잘라내고 막 이런 거는 보통 안 하긴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다음 자료에 대한 10% 절삭 평균은 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럴 때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때 10% 절삭 평균은 총 자료의 10%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상하위 10%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총 몇 프로 자르는 거야? 20% 잘라내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80%로 구하는 거다. 그쵸.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3번은 뭐야? 기하 평균이죠. 그쵸. 아까 우리가 배운 건 산술 평균이고 얘는 기하 평균이야. 그쵸. 기하가 뭐야? 도형이죠. 도형. 그쵸. 기하학이라는 게 도형을 연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뭐 원기둥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뭐야? 기하학이라고. 기하학 수학에서. 되시죠? 거기서 나오는 평균이다. 그쵸. 내가 평균이 아까 뭐랬어? 모든 거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형에서 평균은 요런 의미야. 자, 직사각형이 있어. 요런 직사각형. 가로가 5, 뭐 세로가 뭐랄까 20이라 할까요?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변함이 없게 얘가 한 변이 5, 20으로 지금 다른데, 그쵸? 이 한 변을 똑같이 해갖고 뭘로 만들어?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면 그때 한 변의 길이는 몇이냐? 그럼 여기도 x면 여기도 x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를 똑같이 맞춘다면은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될 거냐, 그쵸? 이 한 변의 길이를 뭐라 그래? 기하 평균이라고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 넓이 몇이야 지금? 5 곱하기 20 하니까 넓이가 100이잖아. 그쵸? 넓이가 100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면서 이 가로랑 세로를 뭐해? 똑같이 맞추려면은 한 변의 길이가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하죠. 그쵸? 그래야지 10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5와 20의 기하 평균은 10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하 평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수식으로 자료가 두 개 있어. 그럼 A랑 B를 뭐해? 곱한다고. 산술 평균은 다 뭐 했어? 더했잖아. 근데 기하 평균은 다 뭐해? 곱한다고. 곱한 다음에 이제 뭘 씌워? 루트로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루트 5 곱하기 20 하면은 루트 100이 되고 루트 100이 몇이야? 10이잖아. 그렇죠? 요렇게 풀게 된다고. 되죠? 근데 자료가 두 개만 있을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료가 세 개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C 해갖고 세 개로 늘어나면은 요 앞에다가 세제곱근을 적으면 된다. D 해갖고 자료가 4개로 늘었어? 그럼 여기 3 대신에 뭘 쓰면 돼? 이제 4제곱근 4를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요 루트도 여기 보면은 루트가 제곱근이잖아. 그쵸? 여기에 2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근데 루트는 정말 정말 많이 쓰잖아,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2를 그냥 굳이 쓰지 말자, 생략하자 해갖고 2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근데 3부터는 여기에다가 몇 제곱근인지를 우리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곱근에 대해서. 그쵸? 제곱근이 또 이해가 안 되고 잘 까먹으신 분들은 또 제곱근에 대한 다른 강의들,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또 보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제곱근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기하 평균은 뭐냐? 자료들을 다 뭐 해주고 곱해주고 그 개수만큼의 제곱근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된다. 되시죠? n분의 1승을 해주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험에 이제 기하 평균이 최근 들어서 요즘 나오고 있는데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요즘 점점 기하 평균이. 근데 다행인 점은 기하 평균이 자료 두 개일 때만 나온다. 그쵸.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만 알면 돼. 그쵸. 우리가 요 세제곱근 뭐 네제곱근 이런 거 몰라도 돼. 그쵸. 왜냐면 자료가 두 개만 나오니까 두 개면은 둘이 곱하고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두 개짜리 기하평균 구하라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A, B만 외워주시면 된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웬만한 경우에는 다 뭘 써? 산술평균을 쓰는데 기하평균을 쓰는 특별한 경우가 있대. 언제 쓰냐? 연평균 증가율 같은 거, 증가율을 구할 때 기하평균을 씁니다. 자, 원래 값이 1이었어. 근데 2배가 늘었어. 1년 지났더니 2가 됐어. 근데 또 더 장사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이율이 더 잘 붙어서 4배가 됐어. 그쵸? 1년 후에는 2배가 됐는데 그다음에는 4배나 또 불려줬어, 이 돈이. 그래서 8이 됐어. 되시죠? 그러면은 연간 만약에 똑같이 증가한다고 쳤다면은 얼만큼씩 증가한 거냐? 몇 배씩 증가한 거냐? 그쵸? 이게 바로 뭐다? 기하평균이다. 그쵸? 이런 증가율을 구할 때 벌써 기하평균을 쓰는 거야. 이런 곱하기를 똑같이 맞춘다면 몇일까 쓸 때 기하평균을 쓴다고. 자, 그래서 몇 배씩 증가하면 돼?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라고. 2, 4, 8에다 루트 씌우라고. 그래서 루트 8씩 증가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1 곱하기 루트 8하고 거기에 또 루트 8만큼 증가하면 뭐가 돼? 8이 나올 거 아니야. 루트 8 곱하기 루트 8이 8이니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의 평균을 구할 때 뭘 쓴다고? 기하 평균을 쓰고, 그럼 곱하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언제야? 연평균 증가율. 그쵸? 경제학에서 연평균 증가율 같은 거 구할 때 써먹는다. 자, 요런 상식적인 말씀도 드리고,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문제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또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열심히 구했는데 우리가 통계학에 또 아까 또 이 그림 계속 그려야죠.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뽑으면 뭐가 있어? 표본이 있다고. 그쵸? 그 모집단에 있는 값들, 모집단에 있는 자료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모평균이라 합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나오는 요런 평균 같은 애들을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량들은 뭘 쓰냐?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그쵸? 평균이 영어로 mean이잖아. 그래서 앞 글자 m이잖아. 그쵸? m의 그리스어인 mu를 이용해서 이렇게 mu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모평균을 표현한다. 그쵸? 그래서 문제 읽는 데에 mu, 아니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mu라고 적었다. 그럼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되시죠? 다음에 표본, 자료 뭐 1000개든 100개든 어쨌든 표본 뽑아서 나온 자료들 갖고도 뭐 할 수 있어? 평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걔네들은 뭐라 그래? 표본 평균이라 하겠죠. 그쵸? 표본들로 구한 평균이니까. 되시죠? 근데 표본 평균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바 x, 또는 뭐 소문자로 쓴다면 바 x,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바를 표시하고 밑에다가 그 값들, 요 표본들이 나오는 뭐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월급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런 것들을 x라고 한다면 x 바, 요렇게 쓴다면 그건 뭘 나타내는 거야? 표본에서 뽑은 평균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표기법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아래에 있는 부분 보시면 뭐가 나와? 기대값, expected value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된다. 자, 기대값의 정의 뭐래? 확률적으로 기대되는 평균이라고. 되시죠? 기대값도 뭐야? 평균이긴 평균이야. 근데 어디서 쓰는 평균이야? 통계학에서 쓰는 확률적인 평균이라는 거야. 되시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무슨 말을 할 때 평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또는 기대값은 몇입니까?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쵸? 얘네 둘 다 평균이긴 평균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그쵸? 조금 상황에 따라서 쓰는 데가 다릅니다. 자, 평균은 뭐야? 진짜 실제 하는 값. 그쵸? 실제 값들, 실제 하고 있는, 실제 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표본을 뽑으면 100개 뽑을 거 아니야. 그쵸? 그다음에 모집단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제로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에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값이잖아. 그쵸?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잖아. 그쵸? 그때는 평균이라고 말했습니다. 되시죠? 자, 근데 기대값은 뭐냐? 기대값은 아직 실제하지 않아.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쵸? 존재하지 않고 그 값들이 나올 내가 확률만 알고 있어. 그쵸? 그럼 진짜 실제로 이 값들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잖아. 그쵸? 이 값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랑 그 값들이 나올 뭐에 확률만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값이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 값들은 뭐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값이야. 그쵸? 통계학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는 값이야. 자, 이런 경우에 얘네들을 갖고 뭐해? 평균을 구하면 그걸 뭐라 그래? 기대값이라 한다. 기대되는 값이잖아. 실제로 벌어지면 기대가 안 되겠지. 이미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이라는 말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럴 때 얘는 평균적으로 몇이 나올까를 예상해 볼 때, 그렇죠? 그럴 때 기대값을 쓰는 겁니다. 되시죠? 근데 우리가 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둘 다 평균이다 생각하고 그냥 구분 없이 풀어도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되죠. 근데 둘이 용어가 다르잖아. 그럼 용어가 왜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요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쵸? 표본, 평균. 표본 기대값이란 말 안 쓰잖아. 즉 표본 평균이란 말을 쓰잖아. 왜? 표본은 이미 뽑았잖아. 이미 100개 이렇게 뽑았잖아. 그럼 값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거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미 실제 존재하는 값을로 계산해서 내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란 말을 쓰는 거야. 표본 기대값이란 말을 안 쓰고. 되시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것 정도는 그냥 뭐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이 뭔데? 그래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그죠? 확률적인 평균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자,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우리가 10점, 20점, 30점인 사람이 있어. 몇 명인지 구해봤더니 10점은 2명, 20점은 3명, 30점은 1명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요 자료 갖고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일단 총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총합은 10점이 2명 있습니다. 더하기 20점은 3명 있습니다. 더하기 30점은 1명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반이 얻은 총 점수 합이죠. 그쵸? 요거를 총 사람 수 몇 명이야? 지금 총 개가 6명이잖아. 6으로 나눠서 구하죠. 되시죠? 근데 요거를 다시 잘 요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은, 네, 6분의를 다들 나눠줘. 이렇게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6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10점인 사람이 이 반에 총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10점이래. 그럼 내가 이 6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은 몇이야? 6분의 2죠. 30점일 확률은 6분의 3, 20점일 확률은 6분의 3, 30점일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평균을 보니까 이거는 점수 x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뭐야? 그 x가 나올 뭐야? 확률이라고 볼 수 있구나. px라고 볼 수 있잖아. 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구나가 떠오른 거야. 다시 보니까 내 점수에다가 뭐에 확률을 곱해 갖고 그 값들을 다 뭐 해주면 더해 주면은 이게 뭐가 나온다고? 평균이 나온다고.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평균을 뭐라 그러냐? x의 기대값 EX라고 합니다. 되시죠? expected value니까 그 앞 글자 e를 따서 ex가 x의 기대값인데, 얘는 어떻게 구해? 내 점수에다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내가 그때 가질 수 있는 그 값마다의 뭐에 확률을 곱해 주시고 그걸 다 뭐 하라고? 더해 주셔라.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셔라.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고? 기대값을 구한다고. 평균을 구한다고. 확률적 평균을 구한다고. 되시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배우셨겠죠. 개념 공부를 하시면서 배웠을 텐데, 기대값의 의미 제가 한 번 더 말로 설명드립니다. 뭐라고? 내 값에다가 난 당연히 있어야지. 나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내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다음에 그 점수가 나올 뭐에 확률을 곱하시고 그걸 다 뭐 하라고? 더하셔라.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셔라. 그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또 분산 배울 때 또 설명해야 되니까.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산형일 때는 이렇게 확률 문법표를 만들어서 각 값에다가 확률 곱하고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시그마로. 되시죠? 자, 근데 연속형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연속형일 때는 어떻게 해? 연속형일 때는 연속형일 때는 나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 뭘 곱해야 돼?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연속형은 확률이 뭐야? 넓이잖아. 그쵸? 확률이 넓이로 돼 있잖아. 그래서 구간만 구할 수 있잖아. 딱 그 순간의 확률은 못 구한다고. 0이라고. 그쵸?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하래. 그쵸? 확률 밀도 함수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확률은 아니지만 이 값이 나올 뭐야?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쵸? 얘보다는 얘가 더 높이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더 높이 있으면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뭐에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연속형으로 공식을 바꿀 때는 이 산형의 확률 부분을 뭘로 바꿔? 확률 밀도 함수로 바꾸시고, 그다음 연속형은 구간이잖아. 끊이지가 않잖아. 모든 x가 다 나오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로 더할 수 없고, 연속형에서 더하는 건 뭐야? 정적분으로 더하면 된다고. 인테그랄로 더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연속형일 때 기대값에 대한 정의는 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밀도함수 곱해 주시고 그걸 다 뭐에? 다 더하라. 적분으로.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꼴이랑 요 꼴이 둘이 뭐야 돼?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둘이 똑같잖아. x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해라. x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해라. 그죠?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똑같다는 의미를 받아주셔야 된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 예시로. 자, 요런 확률 분포표가 있어. 되죠? 자, 이때 여기서 기대값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위아래로 다 뭐해? 다 곱해주고 각 값에다가 확률들을 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되죠? 그리고 그 곱해준 값들을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기대값을 구한다. 자, 요 경우일 때 연속형일 때 기대값 구해봐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범위를 보니까 x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x에다가 뭘 곱해?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해 주셔라.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뭐 적분하는 법은 뒤에 가서 뭐 차차 하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것만 이번 시간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평균의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랑 4번만 있죠. 그렇죠? 2, 3번은 평균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뒤쪽에 다른 단원에 배치했다. 중앙값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아무튼 거기 가서 푸시면 된다. 어쨌든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만 지금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1번, 4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은 5분의 8이네. 지금 자료가 총 몇 개야? 세보십시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10개네요. 그쵸? 그럼 이 10개 갖고 뭐 구하래? 평균 구해보래. 그럼 일단 위에다 분자에다 뭘 써? 총합 쓰죠. 이거 다 더해. 그쵸? 그럼 0은 더해봤자 0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고 자료 개수 지금 총 몇 개야? 10개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0분의 16이니까 약분하면은 5분의 8 되는 거 맞네. 오케이, 1번 맞습니다. 되죠? 다음 4번. 10% 절사평균 구해봐라. 10% 절사평균이 뭐라고? 위아래에서 얼마큼 자르라고? 10% 잘라내라고. 되시죠? 총 10% 아니고 위아래에서 10%씩 잘라내는 거야. 자, 그래 지금 자료가 몇 개야? 10개잖아. 그럼 10개의 10%가 몇이야? 1개죠. 그쵸? 그럼 위아래에서 1개씩만 잘라내면 되죠. 그럼 최소값, 최대값. 가장 작은 놈 자르고 가장 큰 놈 잘라내면 되죠. 그럼 자료가 이제 몇 개만 남아? 8개만 남죠. 그쵸? 8개 갖고 이제 평균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총합 구해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만 남아있고, 이거는 계산하면은 8분의 9가 되죠. 근데 1이다 했으니까 뭐야? 4번 틀렸죠. 그쵸? 문제 안 어렵잖아. 10% 절사평균 구하는 법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거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대표값과 삼포도에 나오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10% 절사평균은 위아래에서 10%씩 자르는 거다. 지금 벌써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왜 강조하는 거야? 나중 되면 또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총 10% 자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된다고 나중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번 마치겠습니다. 네, 2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 표인데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냐? 연평균 증가율은 자, 연평균 증가율을 뭘 이용해서 푼다고 아까 개념 설명에서 제가 말했죠? 기하평균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0,000원에서 15,000원 됐어. 그거 얼마큼 증가한 거야? 1.5배 증가한 거죠. 되시죠? 자, 15,000원에서 30,000원 됐어. 그럼 몇 배 증가한 거야? 2배 증가한 거죠. 그쵸? 그럼 1.5배, 2배가 만약에 같은 X였다면, 그쵸? 같은 X였다면, 요렇게 증가해서 곱하기 X하고 곱하기 X배 했더니 10,000원이 얼마가 되면 돼? 30,000원이 됐다면. 그쵸? 30,000원? 지금 그 0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죠? 30,000원이 됐다면은 요 X가 몇이야 되냐? 균등하게 했을 때. 그쵸? 그게 바로 뭐라고? 기하평균의 의미라고. 되시죠?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루트하고 둘이 뭐 하면 된다고?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쵸? 그럼 루트 몇이야? 3이죠. 10,000원에다가 루트 3배 한번 하고, 거기다 또 루트 3배 해. 그쵸? 그럼 얼마 나오겠어? 30,000원 나오겠죠. 3배니까. 되시죠? 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금 루트 3배씩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 그쵸?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통계학인데 요거 넘어가서 연평균 증가율은 그쵸? 요거는 이제부터 여기부터는 상식 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뭐 지식 그쵸? 요런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10,000원 벌어올래. 그쵸? 근데 그 다음 년에 15,000원 벌었어. 그쵸? 자, 이러면은 증가율은 얼마냐? 자,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쵸? 몇 배 증가한 거야? 이렇게는 1.5배 증가한 거잖아. 그쵸? 근데 증가율은 뭐야? 증가된 그만큼만 몇이냐 요런 말이야. 그쵸? 원래 내가 10,000원이 있었는데 15,000원 됐어. 그럼 총 얼마큼 증가한 거야? 5,000원 증가한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증가한 분량만큼 얼만큼이야? 5,000원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원래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첫 번째 15,000원에서 그다음 년도에 번 돈 15,000원에서 원래 있던 돈 10,000원을 빼고 그래서 원래 있던 돈에서 이만큼이 얼만큼을 차지하느냐. 그쵸? 그럼 10,000분의 뭐가 돼? 5,000이 되니까 이게 계산은 몇이야? 0.5죠. 그쵸? 여기다가 증가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래? 100을 해갖고 아하 최종적으로는 50% 증가한 겁니다. 그쵸? 증가율은 50%입니다. 자, 이렇게 풀게 된다고. 되시죠? 자, 증가한 배를 보면은 1.5배인데 증가율로 보면은 50% 0.5라고. 그쵸?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 몇 배 증가했냐에서 뭘 하면 1을 빼면 1 원래 10,000원은 내가 원래 있던 돈이잖아. 그쵸? 그래서 1은 내가 원래 있던 돈이다 생각하고 빼주면은 그 나머지 0.5만큼이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증가한 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우리 문제도 매년 몇 배씩 증가해서 평균 루트 3배씩 증가했다고.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증가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빼기 뭐 해야 돼? 빼기 1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매년 얼만큼씩 증가했냐? 최종적으로 쓰면은 어떻게 써야 돼? 루트 3 빼기 1만큼 증가했다. 증가율은. 되시죠? 그다음에 증가율이니까 우리가 뭘로 써야 돼? 퍼센트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 100을 해줘야 된다. 0.5에다 곱하기 100 해서 50으로 만들어야지 퍼센트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연평균 증가량 찾는 거는 루트 3까지 찾는 거는 기하 평균이고, 그렇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되죠? 근데 증가율 찾는 거는 이제 좀 통계학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증가한 양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빼주셔야 된다. 되시죠? 근데 답에 루트 3도 있고 루트 3 빼기 1도 있으니까 요 중에서 고르는 게 약간 헷갈렸던 22년 7급에 이 문제가 처음 났을 때 처음으로 기하평균을 쓰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기하평균을 쓰는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이게 통계학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안을 파고 들었더니 기하 평균이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였구나. 되시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 당시 22년 7급 보신 분들은 7급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 피셋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피셋의 과목 중에 뭐가 있어? 자료 해석이라고 있는데 표 갖고 해석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증가율 구하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연평균 증가율 구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당시 22년 7급 보셨던 분들은 다들 뭐 쉽게 뭐 푸셨으니까 뭐 다들 합격하시고 뭐 잘 다니시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문제가 갑자기 띠용 이게 왜 갑자기 통계학에서 왜 나오지 했지만 뭐 문제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연평균 증가율 결국 곱하기해서 증가하는 건데 곱하기해서 가는 값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뭘 써? 기하 평균을 써주더라.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뭐 빼기 1하는 거, 증가율은 하는 거. 그렇죠? 요거는 뭐 앞으로 뭐 시험에 또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 한번 설명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곱하기 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기하 평균을 쓴다. 루트 AB 해서 구한다. 그렇죠? 요거 25년 9급에 또 나옵니다. 기하 평균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뭐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뭐 구하래? 기대값 구하란 문제죠. 누구의 기대값? EX-Y의 EX-Y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되시죠? 자,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분포표 만들고, 이산형에서 기대값은 확률 분포표 만들고 각 값이랑 확률이랑 곱해서 싹을 싹싹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해야 돼? 확률 분포표를 내가 알아야 돼. EX-Y가 무슨 값 갖는지랑 그때그때마다의 뭘 알아야 돼? 확률을 알아줘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결합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 결합 확률 분포표 앞에 1단원에서 저희가 배웠죠. 그렇죠? X는 1, 2를 갖고 Y는 마이너스 1, 0, 1을 갖는다고. 되시죠? 자, 그럼 XY로 자,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모두 적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1, 1, 2, 마이너스 1, 2, 0, 2, 1 요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죠. 되시죠?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EX-Y 값을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2 곱하기 1 빼기 1 하니까 3. 그쵸? 여긴 2, 여긴 1, 여기는 2, 4 빼기 1 하니까 5, 2, 4, 2, 4 빼기 1 하니까 3. 이런 값들을 가질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1, 1, x는 마이너스 1, y는 다시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요 확률 분포표 보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0.1이라고. 되시죠? 그럼 2x-y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결국 3이란 값을 갖게 되는데 이 3을 갖게 될 확률이 몇이라고? 0.1이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 결합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럼 1, 0일 때는 EX-Y가 2라는 값을 갖고 X는 1이면서 Y는 0일 확률은 몇이야? 0.1이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확률 분포표를 다 채워주시면은 요렇게 되죠. 그쵸? 4는 0.2, 그다음에 3이 0.3. 자, 요렇게 되죠. 그쵸? 그때그때마다의 확률 값을 구해주면.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해야 돼? 기대값을 구하라고. 기대값 어떻게 구하라고?
자기 값이랑 확률이랑 둘이 뭐하고 곱해 주시고 그 곱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 뭐 해주셔라? 더해 주셔라. 자, 곱해. 2x-y의 기대값 구해보겠습니다. 다 곱해. 0.3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요거는 0.5 더하기 0.8 더하기 0.9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5, 7, 12, 29. 오케이. 2.9가 되겠네. 되시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죠? 자, 요렇게 x랑 y로 된 결합 확률 분포표 두고 2x-y, x랑 y로 새로운 변수를 만든 놈에 뭘 구하래? 기대값을 구하라 그래. 되시죠? 그럼 2x-y로 가능한 값들 다 적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의 뭐 확률값들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값은 뭐해? 서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그것만 열심히 뭐 해주시면 돼? 계산해 주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대값 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뒤에서 평균의 성질을 배우면은 이걸 또 뭘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평균은 다 쪼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고. x의 평균 따로 y의 평균 따로 구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되시죠? 요런 방식으로도 뒤에 공부하고 나시고 다시 복습하실 때 한번 요렇게도 한번 구해 보셔라. 복습할 때는 또 새로운 풀이로도 풀어봐야지 내가 어떤 게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도 한번 풀어보셔라 이렇게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4번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줬을 때 기대값이 1.6이라면 C1과 C2의 값은 몇이냐? 이런 문제죠. 자, C1과 C2가 뭐야? 확률이죠. 그쵸? 얘네 뭐야? 확률이라고. 자, 그럼 첫 번째, 보기 보자마자 뭐는 절대 정답이 아니야. 4번은 절대 아니죠. 확률은 무조건 뭐해? 0보다 큰 값 가진다고. 그쵸? 아예 안 벌어졌을 때가 확률이 몇이야? 0이라고. 확률은 마이너스가 절대 불가능해. 근데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뭐해? 4번은 아예 틀렸죠. 되시죠? 그래서 요런 생각 한번. 다음에 확률 분포표 봤는데 확률 분포표에 확률의 미지수가 있어. 그쵸? 그럼 첫 번째 생각 뭐 해줘야 돼? 아하, 확률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죠. 여기 개하고 1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확률 값들을 뭐 해주면은 다 더해주면 1이어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C1 더하기 C2는 이 나머지 숫자들 다 더해주면 0.6이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는 0.4야 된다. 그렇죠? 요거 당연히 적고 시작해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일단 한번 보기 한번 봐줘. 그쵸? 보기 봤는데 다 C1 더하기 C2가 몇이야? 다 계산해 보면은 다 0.4죠. 그쵸? 그럼 요 상태에서는 아직 답을 못 고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음 풀이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풀이 뭐 안 썼어? 기대값이 1.6이다. 자, 요걸 이용해야죠. 그쵸? 자,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 각 값들이랑 확률 값들을 다 곱해 줘서 다 더하라고. 그쵸? 그럼 해볼게요. 곱해. 마이너스 0.05 더하기 0은 또 곱해봤자 뭐야? 어차피 0이니까. 그쵸? 이거는 어차피 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0.3 더하기 EC2 더하기 0.3 더하기 0.4 더하기 0.2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다 곱한 값이 몇이야? 1.6이죠. 되시죠? 나머지 그 값 다 더해주면은 1.2 더하기 EC2는 1.6이고 EC2는 0.4니까 따라서 C2는 몇이야? 0.2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C1 더하기 C2가 0.4라며. 그쵸? 그럼 C1도 몇이야? 0.2가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다고. 되시죠? 자, 기대값 어떻게 구하라고? 자기 값이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다고. 되죠? 그 다음에 X가 이 확률 변수가 X가 0이라는 값을 가져. 그렇죠? 그럼 이 확률이 몇이든 간에 어차피 곱하면 뭐가 돼? 0이니까 요 기대값 구할 때는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친다고. 되시죠? 그래서 하나 팁, 확률 변수 구하는데 확률 변수 부분에 0이라는 값이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 확률 값이 뭔지 내가 아직 몰라. 근데 모르더라도 그냥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그렇죠? 어차피 얘네 둘이 곱하면 몇이니까 0이니까 이 확률이 뭐든 간에 어차피 이 기대값을 구할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굳이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다. 그렇죠? 요런 말씀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의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이 뭐야? 도박이죠. 그쵸? 원래 확률, 기대값. 그쵸? 요런 학문은 어디서 출발했냐? 도박에서 원래 출발했다. 원래는 카지노에서부터 연구하던 게 확률입니다. 그쵸? 이런 생각이야. 카지노 입장에서 자, 어떤 사람이 와서 게임을 해. 네가 이길 확률이 1%야. 100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겨. 근데 대신에 상금은 얼마 주면은 2배 줄게. 그쵸? 곱하기 2배 줄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 게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쵸?
1% 10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벌어지는데 돈을 2배밖에 안 줘. 그쵸? 50%의 확률로 동전 앞뒤 던지기 해서 2배 줘야지 그나마 공정한데 그쵸? 1%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돈을 2배밖에 안 줘? 그럼 안 하겠죠, 게임을. 그쵸? 그래서 카지노에서 이제 갖가지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가장 잘 꼬실 수 있게 게임을 할 게 꼬실 수 있게 하면서 상금으로 몇 배를 줘야지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하겠냐. 그쵸? 1%의 확률이면은 한 90배 준다 그래. 그쵸? 원래는 100배 줘야지 정상인데 1% 밖에 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90배 준다면은 사람들이 '오 90배 엄청 큰데?' 하고 와서 게임을 할 거라는 거죠. 카지노 입장에서는 100번 게임하면은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한 번만 얼마를 주면 돼? 90원을 주면 되는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얼마 남어? 10원이 남잖아. 그쵸? 이거를 카지노가 벌면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옛날에 1700년대 뭐 프랑스 뭐 이런 데 카지노가 유행했던 그런 나라에서부터 연구가 되면서 확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 확률에 대한 확률론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은 이 도박과 함께 발전하였다. 자, 요런 말씀 그냥 뭐 상식적으로 드리고 자, 요 도박 게임 해 보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 해 보죠. 확률 변수 x를 뭐 하냐면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진 횟수야. 되시죠? 그래서 한 번 던지자마자 바로 앞면 띠용 나왔어. 그거 얼마 벌어? 1,000원 받는데. 되죠? 두 번 던져. 처음엔 뒷면 나왔고 두 번째에 앞면 나왔어. 그쵸? 두 번째 만에 앞면이 나왔어. 그럼 얼마 벌어? 800원 받는데. 자, 세 번째면은 얼마 받아? 400원 받고 네 번째 이상 지금까지 뒷면이 연속으로 세 번 나왔고 그럼 그 뒤부터는 앞면이 나오든가 말든가 그쵸? 얼마 받아? 0원 받는답니다. 상금을. 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참가비가 얼마야? 참가비가 800원이랍니다. 이거 그냥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쵸? 어차피 다 잃어도 0원인데. 그쵸? 근데 800원 내고 참가해야 되잖아. 그쵸? 800원 내고 그나마 한 번에 나와야지 1,000원 버는 거고. 그쵸? 두 번째 나오면은 그냥 본전이고. 이 뒤부터는 뭐야? 손해죠. 그쵸? 이런 게임이 있을 때 참가자가 얻는 이익의 기대 금액은 얼마냐? 그쵸? 기대 금액이죠. 아직 게임 안 한 거야. 그냥 이 게임을 딱 살펴보고 '아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하면 얼마 벌겠구나.' 그쵸?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익이라는 건 뭐야? 이익이라는 건 상금 빼기 참가비죠. 그쵸? 상금으로 번 거에서 내가 참가비는 내가 이미 지불한 돈이니까 그걸 빼줘야지 뭐야? 이익이죠. 자, 지금 참가비는 얼마야? 800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기대 이익 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 참가비 800원은 이미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우리가 기대 상금만 구해주면 되죠. 거기서 뭐 하면 돼? 800원을 빼주면은 기대 이익이 나올 거라고. 되시죠? 이런 논리 흐름은. 자, 그래서 첫 번째 1,000원 벌 확률 구해봤어. 한 번에 바로 동전 던지자마자 띠용 하고 앞면 나와야 돼. 그럼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뒷면이 나올 확률 하고 이어서 연달아서 뭐 해야 돼?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고. 되시죠?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입니다.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가 0원이죠. 되시죠? 나머지 확률 값들이. 되죠? 자,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구하려는 값에다가 뭘 곱해?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다 뭐 한다고? 더해서 구한다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야? 500 더하기 800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200 더하기 400 곱하기 8분의 1 하면 50 더하기 0 곱하기 나머지 확률. 그쵸? 여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0을 곱할 거니까. 근데 앞에 설명했잖아. 0을 곱할 거면은 요 확률 값도 어차피 몇인지 몰라도 어차피 0 곱하면 0이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면은 내가 1에서 2분의 1 빼고 4분의 1 빼고 8분의 1 빼서 이걸 구하겠죠. 그쵸? 근데 요 문제는 무슨 문제야? 기대 상금만 구하면 된다며. 그쵸? 그럼 뭐 0이랑 곱할 거는 기대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 몇이 나와? 750이 나옵니다. 되시죠? 그래서 기대 상금이 얼마야? 지금 이 게임의 기대 상금이 750원이고. 그쵸? 참가비가 얼마야? 800원이니까 내가 얻는 기대 이익은 얼마야? 마이너스 50원이다.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풀어낼 수가 있죠.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도박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도박을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야? 50원씩 잃는 거야. 그쵸? 50원씩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놀이에 참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열심히 배우면은 결국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도박은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요런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 열심히 공부하셔라. 그쵸? 허튼 데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쵸?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평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